우리가 투자의 장점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었어. 그렇죠? 지렛대 효과는 바로 거기서 건드려졌습니다. 다 까먹어도 나중에 한 번 더 할 것이고, 두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한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 절세 효과를 기대할 때 어느 부분에도 절세 효과가 나온다 그랬죠? 감가상각비하고 차입금 이자. 그거 언제 했었는데 저기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아직 안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지뢰동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현금 흐름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단계가 몇 단계가 있었나요? 투자 3단계. 그 3단계. 많지도 않아. 3단계. 취득, 운영, 처분. 이게 3단계예요. 1회 때 기출문제 이걸 물어봤었어. 투자의 3단계를 올바른 순서 나열한 거. 야, 그런 문제가 옛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취득, 운영, 처분인데 그거에 대한 논리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298 그 표가 특히 엄청 중요한데 이거 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 주제 다시 한번 이제 계속 활용할 거니까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산 투자는 처음에 취득을 해요. 취득할 때는 돈이 유출이 돼요, 유입이 돼요. 그쵸, 나가는 거지. 취득할 때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거 대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취득은 현금이 유출되는 거잖아. 왜? 취득은 뭘 취득한 거야? 부동산을 실물자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때 취득할 때 현금이 유출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총투자라 그래요. 그럼 취득할 때 투자한 돈이지. 지불한 돈이야. 근데 총투자에게는 기본적인 원리가 부동산은 좀 비싸잖아.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쳐진 거죠. 내 돈을 뭐라 그러냐? 지분 투자를 그래요. 남의 돈을 저당 투자. 오케이? 회계학적으로 내 돈은 자본, 남의 돈은 이제 부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총투자란 말이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주로 써. 근데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같은 말을 총자산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총투자, 총자산이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가면은 명칭이 바뀌어. 뭘로 바뀌냐? 부동산 가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 금융, 감평할 때 세 군데에서 이 논리가 논하는데 이 총투자, 총자산, 부동산 가격 어떻다? 같은 말이라고 알아두셔야 돼. 이게 오케이? 그리고 그럼 취득을 했어. 그럼 취득만 한 부동산을 내가 보유만 해가지고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한다는 말은 임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야, 운영. 운영 기간을 통해서 기대되는 이득이 무슨 이득? 소득이득.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뭐 해? 처분하겠지. 처분당에 기대된 이득이 뭐였었어요? 자본이득.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현금 흐름으로 나오고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매각,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도 이제 출제를 합니다. 이거야. 그러면 투자자들은 살 때부터 뭐다?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투자에 다 그럴 거 아니야. 매입한 부동 영원히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집에 계신 분들도 저를 투자할 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저 살 때부터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했겠지. 그렇겠지. 대신에 팔기 전에 운영기간이 있겠지. 본인이 생각하는 운영기간이 있을 거야. 모든 투자자들이. 만약에 10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10년 동안에 계속 임대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10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단위. 그럼 소득이득의 현금 흐름표가 몇 개가 나오겠어? 10개가 나오는 거야. 10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추정치가 쭉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집에 계신 분도 저를 살 때부터 한 10년 동안 운용하고 팔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주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저를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발 팔렸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운용기간하고 처분 시의 소득과 자본이익 중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돼. 그게 책에 나오는 298페이지 그 표가 되는 거죠. 판사애들은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가능 총소득이 나와. 이거 활용을 계속 할 거니까 똑같은 거 다시 적어드려야 돼. 가능 총소득은 출제원들이 구하게 해. 이렇게. 그럼 이런 이론상 볼 수 있는 최대 소득의 개념이고요. 요거 할 때 자료가 주어져요.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져. 보통 부동산이니까 요 단위를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한 실당 얼마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주어져. 그 거기 곱하기 뭐다? 임대료.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그래서 만약에 한 실당 100만 원이라고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은 임대 공간이 100실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든지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를 하면은 건축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그런 원리를 가지고 가능성을 구하게 해. 그러니까 이론상 볼 수 있는 최대 소득이야. 근데 이론상 볼 수 최대 소득이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다 알아. 왜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무실이 비어 있으면은 임대료를 못 받잖아. 그 밑에 공제하는 것이 뭐가 공제돼? 공실이 공제가 됩니다. 공실. 그 또 하나는 이제 공실을 많이 들어보신 단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임차자를 확보했어.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사고 터진 거지. 이거를 대손이라 그래. 대손. 그러면 투자자들은 임대했지만은 임차자한테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미리 준비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이 대손을 우리 시험 불량부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회계적인 용어는 충당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는 실무적으로 대손에 대한 충당금을 잘 안 잡아. 왜냐? 대손 충당금 역할하는 걸 우리가 뭘 주고받아? 보증금을 받아.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 요거에 대해서 준비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이거를 공제해서 그러면 공실이 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가능의 몇 프로가 공실을 주어졌으면 뭐를 이미 구할 수 있으셔야 돼? 가능 총수를 구해야지 이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수입을 영업의 수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임대 공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임차자가 내가 임대하는 공간을 생활을 하면서 지출하는 부수적인 수입. 이거는 이제 내용은 많이 내진 않아요. 어쨌든 기타 수입을 플러스시켜야 돼.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자판기에서 이런 것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빼고 더하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 실질적인 총소득인 유효 총소득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에 두 가지가 에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이스, 그 유명한 영업 경비. 이게 첫 번째 이제 에이스가 나오죠.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이제 순수한 순수익이 나와. 순영업소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순영업소득까지가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은 총투자액하고 비교되는 대상소득이 어디까지라고요? 순영업소득까지야. 오케이? 그러면은 순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하고 은행이 합쳐가지고 이걸 창출한 거야. 그러면은 순수익이 나온 거를 이제 투자자끼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배당해야 돼, 배당. 그렇죠? 이걸 회계학적 순수익을 배당전 소득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저당 투자에 대한 몫이 쫙 등장하게 되는데 저당 투자 몫을 여기다 공제하는 것이 이게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야. 투자론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출제해요. 근데 이게 금융하고 감정평가 들어가면은 명칭이 바뀌어. 이게 특히 다음 주에 볼 금융에서는 이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보냐? 원리금 상환액으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 더하기 이자. 요거 원리. 오케이? 그런데 금융에는 이걸 저당 지불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은 같은 말을 알아두셔야 돼.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 근데 다만 투자로는 이게 뎁 서비스라는 원어가 있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써. 그리고 우리가 옆에 은행이 있잖아. 옆에 우리 목동에는 국민은행 있죠.
가셔서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못 알아듣는 분도 계셔. 실무적으로 이제 다른 명칭을 쓰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원리금상, 원리금 지불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은행에 대한 배당이 끝났어. 누가 배당받아야 돼? 내가 배당받아야 되잖아.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 배당. 그쵸? 내가 배당. 이걸 지분 투자자가 그럽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은행 거 다 털어내고 내가 배당받는 금액을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전이잖아. 그 다음에 공제하기 뭘 공제하겠어? 세금. 어떤 세금은 운영과 관계되는 소득에서 발생된 세금이야. 그래서 이거를 영업소득세라고 해서 두 번째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영업소득세는 개인이면 개인소득세가 되고요. 법인이면 법인세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인 이제 가처분 소득이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가 지분 투자랑 연결되는 거야? 저당 부분 털어냈기 때문에 어디요? 세전부터 세후까지가 세금부터는 전부 다 뭐죠? 지분 투자에 가고 비교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여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총투자는 어디까지가 총투자라고요? 순영업소득까지가 총투자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부터가 지분투자? 세전부터가 지분투자야. 이게 두 가지로 이제 확연하게 이원화되는 내용들이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처분 시에 현금 흐름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 다시 팔 거 아니야. 요거만큼은 출제를 많이 거의 잘 안 하는데 처분 시 현금 흐름은 우리 책에 301페이지에 그 약간 설명이 돼 있어요. 현금 흐름만 보시면 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샀던 거를 다시 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매도 가격이 나와. 처분 시에는. 그럼 매도할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하지. 운용하다 보면 경비가 발생하듯이 처분할 때도 비용이 발생해요. 매도 경비.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매도액이 나와. 그런데 그 다음에 공제할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데 지분이 은행한테 돈을 대출받았잖아. 만약에 대출 기간이 20년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 그 이 사람은 은행하고 계약해서 20년 갚기로 했으니까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대출 기간이 20년이라 해서 20년 동안 보유 생각 없었어. 10년 동안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10년 판다고 가정했겠지. 그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장사에 번 돈과 은행 돈 갚았잖아. 10년치는. 나머지 10년치는 안 갚았잖아요. 그럼 이 10년치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는 안 갚고 튀어야 돼. 얼굴 재개발하고 해가지고 밝혀내지 못하게. 근데 튈 수가 없어. CCTV가 발달해가지고 재개발 또. 그래서 안 갚은 건 한꺼번에 처분 시에 갚아야 돼. 이거를 안 갚은 돈 미상한 뭐다? 저당 잔금. 그럼 이 저당 잔금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까 잔금 비율이 필요해. 잔금 비율. 빌린 돈에다가 곱하기 잔금 비율하면 이 금액이 나와.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는 원리가 가끔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잔금 비율 아까 공식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거 한 적이 있었나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 현가계수. 밑에는 전체기간, 위에는 무슨 기간, 나머지 잔여기간. 뭐 이런 원리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공제해. 그럼 은행 거 다 갚았잖아. 그럼 누구 돈만 남았어? 내 몫만 남았어.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취득할 때 지분 투자한 돈 있죠? 내가 투자한 돈이 다시 처분 시에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투자한 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지분 복귀액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돌아오는 금액이 아직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복귀액이야. 그럼 그 다음 뭘로 빼야 돼? 세금 빼야 돼. 이때 세금을 자본이득세라 그럽니다. 이 자본이득세가 뭐냐면은 세법 시간에 세법 지금 완벽하게 공부하고 계시죠? 세법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그거? 안 재밌어요? 일상생활인데 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구나. 그 재밌는 과목이 없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본이득세가 세법적으로 공부하시는 양도소득세야.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다 세금까지 공제해서 진정한 의미의 내 돈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금 흐름인데
처분 시에는 순매도액하고 세전 진복객 사이에 미상한 저당장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집중적인 타겟은 요거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이 표를 그대로 해주고 중간에 빵꾸를 뚫어. 빵꾸를 뚫고 빵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게 있어. 이게 나오는 순간에 그 해의 합계론 행운의 해차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틀린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어쨌든 빵꾸 뚫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쉬울 거 아니야. 그게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근데 빵꾸 뚫는 문제가 안 나온 지 꽤 됐어. 저 같으면 이런 데 빵꾸 뚫겠다. 이게 들어갈 말이 뭐냐. 득닥덕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이 흐름을 그대로 말로 설명해. 이렇게.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 설명하는 게 이고. 근데 이 조합을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풍부하겠어요? 내용이 많이 없겠어? 많이 없어. 이걸 가지고 지문 만드는 게 뭐가 많이 나오겠어? 뭐에서 뭘 빼면 뭐가 나온다. 뭐에서 뭘 빼면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계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 이게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 그게 이제 우리는 보수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태세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득이 뭐가 있는지 먼저 잡으셔야 돼. 소득이 가, 유, 순, 전후. 몇 가지 소득이 나와? 5개 소득이 있잖아. 가능총, 유효, 순, 세전, 세후 있죠. 그래서 가, 유, 순, 전후 해가지고 소득을 잡고 소득 사이사이에 비용이 하나씩 있어. 마이너스가. 그것이 뭔지를 잘 잡으셔야 돼. 전체로 암기하는 분도 물론 계세요. 가공기, 유형, 순부, 전세, 후 해가지고 암기하는 분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활용에 대한 활용도가 중요한 거니까 가이순전한 다음에 사이에 뭐가 있을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는 온 집안에 도배를 하셔야 돼요. 온 집안. 천정에 냉장고 무문에다가 현관 앞에 있죠. kit박스 바로 옆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온 집안에 다 도배를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딱 나오면은 정리가 되실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순발력을 키우실 정도로 바로 나올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논리인데 다만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걸 주로 할까 하다가 에이스가 있어요. 계산 문제 할 때 두 가지가 큰 목적인데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세후가 얼마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순을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가능 자료는 주어져. 그럼 가능해서 순이 나오려면 몇 개를 빼야 돼? 2개를 빼야 되지. 뭐 공실하고 경비를 빼야 되잖아. 근데 공실은 그냥 주어지는 거야. 공실 추정치기 때문에 공실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고 몇 %다 가정해. 그럼 에이스가 뭐다? 영업경비야. 그 영업경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실 때 여기 있었구나. 못 찾았어. 요 책에도 영업경비가 이제 300페이지 있는데 영업경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업경비에 그럼 뭘 판단하시냐면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꼭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자주 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 있잖아요. 이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전체상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경비 항목을 많이 건드려줘요. 딱 보시다시피 영업경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야. 딱 보니까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있죠. 공실은 경비에 포함돼 안 돼? 왜 안 돼? 우에서 이미 공제가 됐어. 그렇죠? 우에서. 그리고 대손은 포함돼 안 돼? 안 돼. 왜? 우에서 이미 공제가 된 거야. 우에서 공제된 거를 또 빼면 안 되겠지. 경비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니까. 부채 서비스세 당연히 포함 안 되지. 왜 안 돼? 밑에서 공제할 거니까. 그리고 영업소득세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왜? 더 밑에서 공제할 거니까. 다 똑같은 문제야. 자본이득세 해당이 안 되지. 왜? 이거는 오른쪽 처분 시에 고려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보유 단계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는 포함이 안 돼. 왜?
어느 단계? 취득 동선은 취득 단계 부과되는 세금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시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기억부터 비읍본까지가 주로 언급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황 설정이에요. 이것은 이제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옷도 나오기도 해요. 특히 평가로 문제할 때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유자 봉급이라든지 개인의 업무비 있죠? 경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포함시키면 안 돼. 소유자는 투자자죠. 지분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을 경비 처리하면 어떻다? 세금을 횡령하겠다는 뜻이니까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업무비도 활용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네? 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업경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기출문제 10년치 보면 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세율을 물어봐. 그럼 세율을 물어보면 에이스가 뭐다? 영업소득세야. 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영업소득세에 대한 부분 우리 책에 302페이지 보면은 세금의 계산이라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표에 9에 있고요. 오른쪽 303페이지면 자본이익 계산하는 것이 표 10에 있는데 자본이익세 계산은 볼 필요가 없어. 영업소득세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되겠어요. 영업소득세에 대한 논리가 지금 이 공식이야. 책에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한 왼쪽으로 보시면 돼. 영업소득 구하려면 뭐부터 계산하냐? 순영업소득을 우선 구할 수 있으셔야 돼.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 나온 거를 더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주는 거야. 대체충당금이라는 것은 기간 중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비예요. 기간 중에 자본적 지출비가 투입이 되면은 뭐 건물의 같은 리모델링 같은 거야. 그 건물의 가치가 증진이 돼. 그 가치 증진에 그 가치 증진을 활용해 투입된 비용은 세금 계산할 때 가산 항목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충당금 조건이 나온 적은 없어.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자 감가상각비야. 그럼 이자 감가상각비 이걸 합쳐서 순대이감이라고 엄청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럼 이자 감가상각비를 이제 순대이감 해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 과세 대상 소득이 뭐냐면 여러분 세법 시간에 과세 표준 있죠? 과표 하잖아. 세금 과표를 알아야지 이제 세금을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과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뭐다? 세율을 하면은 소득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대이감이야. 그럼 여기서 이자 감가상각비 있죠? 이게 많이 잡힐수록 좋아? 적게 잡힐수록 좋아? 많이 잡힐수록 좋아. 이게 많이 잡힐수록 어떻다? 과표가 적어지니까 세금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고려하는 거지. 이게 무슨 효과? 이게 절세 효과야. 절세. 탈세 효과가 아니라 절세 효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지문 나왔을 때 절세 효과는 부동산 투자 시 감가상각비랑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겁니다. 앞에 그 두 가지가 있었던 여기 공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미 이자는 지급이 됐어. 위에서 세율을 계산한 과정 중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라 그랬죠. 이자가 이미 지급됐는데 세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공제 항목을 해주는 거야. 감가상각비는 부동산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그 부동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이것도 이미 지출이 된 건데 세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비용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세 효과를 구성하는 순대이감. 오른쪽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니까 왼쪽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 그래서 결국 전체적 가이순전후를 잡은 다음에 경비하고 영업소득세에 대해서 즉각적인 활용도가 계시면은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을 되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만 봐서는 안 되고 실체에 대한 계략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최근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한번 잠깐 해볼게요. 주로 나왔던 거 이런 식이야. 1번 보면은 잘 보세요. 30회 지문인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에 운용으로 나오는 소득 이득. 처분 시에 자본이익 형태로 나타난다. OX. 이게 부동산도 장점 중에 소득과 자본을 기대한다고 돼 있죠. 운영 단계에서의 소득 이득. 처분 시에 자본이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당연히 맞는 말이지. 이건 옳게 나왔지만 이 질문 언젠가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낼 거야. 뭘 틀리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출전이랑 똑같은 생각 하실 거야. 이 내용이 많이 풍부하게 나올 수 없는 파트라서 말장난을 좀 많이 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위치를 바꿔버릴 거야. 이 내용이 소득과 자본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오시고 두 번째 볼까요? 가능해서. 가능이 어디 있어? 제곱되기 있잖아. 가능해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합했더니 유효가 나온대. 맞지? 그대로 낸 거. 가능해서 이거 빼고 이거 더했더니 이게 나온다는 뜻이잖아. 얼마나 쉬워.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순영업 소득은 위에서 경비 빼면은 소득, 경비 뺀 거래. 순영업 소득은 위에서 경비 뺀 거 순이래. 맞잖아. 그치? 재밌지 않아요? 지금은 뭔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한 거야. 4번. 순영업 소득. 또 똑같은 지문이야. 순영 유효에서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이래. 맞나요? 아니지. 아까 3번하고 4번이 다르지. 영업의 수입은 어디 있어? 어? 아니. 기타 수입이잖아, 기타 수입.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앞에 3번에 보면은 3번은 옳게 나온 지문이고 4번은 틀리게 나온 지문이야. 3번은 수는 유에서 경비를 빼야지 순이 나온다고 표현했는데 똑같이 표현해야 되잖아. 수는 유에서 뭐를 빼야 된다? 경비를 빼야 되는데 뭐다? 영업의 수입을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영업의 수입이 아니라 영업 경비를 뭐다? 더한 것이 아니라 공제한 소득이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똑같은 거를 하나는 맞게 하나는 틀리게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고요. 그리고 5번에 회수 불가는 이제 가장 에이스 부분이 나왔던 걸 약간 맛배기만 본 건데 회수 불가는 임대료 수입 있죠. 이게 뭐야? 아니 공실이 아니지. 대손이지 대손 충당금. 그렇죠? 회수 불가능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한다. 아니지. 영업경 아까 대손이 포함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X였었지. 6번 보세요.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과정이야. 요걸 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차감하는데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데. 이게 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산수도 안 되는 게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돼요. 산수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나중에 영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영어도 안 되고 3D가 지금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순영업을 구하는 산정 과정에서 뭐는 차감하고 뭐는 차감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 뭘 물어본 거냐? 영업경비 문제예요.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면은 차감하지 유예서.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재산세는 차감한다는 것은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한다는 뜻이야. OX. 어?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하지. 재산세가 뭐야? 보유세잖아. 그렇지? 당연히 재산세는 포함이 돼. 그런데 영업소득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야. 맞는 말 틀린 말? 아까 영업소득 경비에 포함됐어 안 됐어? 안 됐다 그랬잖아. 왜? 밑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계속 연습하면 돼. 지금 유형만 잘 보세요. 어떻게 유형이 나오는지. 요거는 그래서 맞았던 설명이고 그럼 세전으로 한번 나왔던 거 몇 개 볼게요. 몇 개가는 많지도 않아. 세전 있죠. 세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죠? 그럼 어디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뭐 부채서비스액을 뭐라고 할까? 차감. 맞아요? 틀려? 틀리게 내. 어떻게 틀리게 냈을까? 더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만 들어가. 낼 것이 없어서. 여기서 7번은 당연히 맞았고 그리고 이제 8번 보세요. 좀 오래된 문제인데 순영업소득이야.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 순영업소득은 세전 여기 있잖아. 세전하고 동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냈었어. OX. 이건 X였었어요. 왜 X일까? 동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경우? 총 투자액을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한 거야. 100% 자기 자본가에 투자하잖아. 가끔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100% 자기 자본가에 투자할 시, 그럼 요 파란색 저당 라인이 없어져. 없어지면 뭐하고 뭐가 똑같아? 순하고 세전은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게 된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흐름에 대한 논리죠. 9번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대. OX. 우리가 이걸 했었나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영업소득세를 구하려면은 순대이감이라 그랬잖아.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야 된다 그래. 아까 다시 이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것만큼 무슨 효과라고요? 절세 효과.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소득세 구하려면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분이면 잊어버리 충분한 시간 같아. 이게 정상적이야. 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여기 계시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감가가 알아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순대이감. 요거에 대한 이제 지문화 시키는 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전, 이게 참 드물게 처분시에도 나오는데 세전 지분복귀액이 어디 있어요? 처분시에 있잖아요. 요거잖아. 세전 지분복귀액은 순매각대금, 그러니까 순매도액이죠. 순매도액 뭘 빼? 미상한 저당자금을 차감해서 구한 거래. 맞지? 그쵸? 근데 이 10번에 대한 이 처분시의 현금 흐름은 30회인데 이게 거의 14년 만에 나온 지문이야. 이거 전에 뭐가 나왔냐? 11번 요 지문이 16개 나온 지문이 있어. 요거 나오고 나서 한참 더 안 나오다가 이게 나온 거야. 30회 때. 딱 보면은 이제 11번에 매각 시점이야. 그건 처분이지.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이라고 가정했잖아. 미상한 대출 잔액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여기 있잖아. 이게 있다 그러면 1원이라도 있겠지. 1원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잖아. 그 위에가 커요? 아래가 커? 당연히 위에가 크겠지. 이게 마이너스 파트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세전 여기 있죠. 세전은 위에는 총 매각대금보다 많겠어 적겠어? 적을 수밖에 없겠지. 마이너스 파트가 무조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11번은 OX.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언급을 이제 많이 해요. 지문화 시켜서. 조합이 얼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틀리면 진짜 마음이 상처를 받아. 너무 아까운 거야.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나오고 뭐에서 뭘 빼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걸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민법에 가불병정 화살표 그려서 판단하는 것보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내려오는 게 이렇게 등등. 숫자에 대한 맛배기가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가장 부드럽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기를 구성해 줬기 때문에 연습 문제로는 이게 그냥 기본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1년간의 실적을 이렇게 표를 표시해 줬어요. 근데 보기 보니까 유효순, 세전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세후까지. 그러려면은 유효를 첫 번째 물어봤으니까 무슨 자료가 있냐면은 가능부터 자료가 주어질 거야. 그럼 호당 임대료가 얼마로 나왔어? 저 단위를 잘 600만 원이에요, 저거. 한번 볼게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콤마가 있으니까 600만 원이야. 600만 원인데 호당 임대료 600만 원이야. 몇 호를 임대하고 있어?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되지. 그럼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가능총소득이 나와.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가능총소득이 얼마다 합치면은 곱하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지. 계산기 꼭 지참하셔야 돼. 2억 4천만 원 이제 제시를 해준 것이고, 보기가 1번에 유효가 나와 있잖아. 그럼 뭐를 빼? 공시를 빼야 돼. 공시는 반드시 고려해줘요. 공시를 몇 퍼센트 주어졌어? 10%네. 그럼 2억 4천에서 10%는 얼마야? 금방 계산하시네? 세상에. 그러면 유효가 나오지. 유효가 얼마다? 2억 1,600이야. 보기 1번 마저 틀려. 맞지? 그쵸? 그 다음에 뭘 빼줘야 돼? 영업 경비 빼줘야 되잖아. 경비가 얼마예요? 1,600.
이게 주어졌잖아. 1600. 그치? 이거는 이제 흐름상이 간단하게 주어진 건데 대부분의 문제는 영업 경비를 이 금액이 다이렉트로 주어지는 것보다 구하게 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운영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유효의 몇 프로라는 것을 주어졌으면은 유효를 알아야 되죠? 단계별로 합니다. 그럼 어쨌든 다이렉트 주어졌어. 그럼 순위 얼마 나왔어? 2억이지. 그럼 보기 2번에 순영 2억이다. 맞지? 그 다음에 뭐를 빼야 돼? 부채 서비스 얼마야? 부채 서비스 응? 다시. 아까 부채 서비스 무슨 말이라 그랬죠? 원리금 상환액이잖아. 그럼 얼마야? 아니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야? 9천만 원이지. 9천만 원. 너무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9천만 원. 그러면은 세전이 나왔지. 얼마? 1억 1천만 원이야. 그 보기 3번 맞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대부분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야. 현금으로는 보기를 그대로 구성한 상태니까 1번부터 틀리게 하잖아. 밑에 지문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세율을 구해야 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되잖아. 영업소득세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그쵸. 순, 대, 이, 감. 그러면 이 과표가 나왔지. 저기 세율을 하면은 세금이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순영업소를 먼저 도출했어야 돼. 순영이 얼마 나왔어? 2억. 2억 나온 상태에서 대체 충당금 우리 시험 아마 안 주어질 거야. 대신에 이자가 주어졌지. 이자가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 원리금이 9천이니까 아마 원금은 7천만 원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2천만 원, 이자 2천만 원 빠져. 감가상각비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감가상각비가 주어졌어. 얼마? 1천만 원. 그럼 과표가 얼마 나왔어? 2억에 3천 빠지니까 1억 7천만 원이지. 그럼 여기다 뭐가 붙어? 세율이 붙어요. 세율이 몇 프로 주어졌어? 30%. 그래서 이 문제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건 소득세 문제구나 라고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럼 소득세만 바로 계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도 유형이 똑같으니까 0.4 하면 되죠. 그럼 1억 7천에 0.3 하면 얼마다? 5천 100만 원이야. 그렇죠? 5,100만 원이면은 세율은 5,900에 나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틀렸겠지. 5,900만 원이고 5천이 아니라 5,100만 원이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실만 하세요? 이 정도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 28회 때 기출 문제가 있는데 28회 때도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게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이자가 얼마고 감가상각 얼마 했었잖아. 28회 때는 이자도 구하게 했어. 감가상각비도 구하게 했어. 감정평가랑 금융 결합해서.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내다 보니까 출제원이 실수해서 모두 정답 처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것을 한번 가볍게 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이건 최상이죠. 그러면 7월 달에는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그때도 상입니다.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은 어떻게 될까? 그때도 상이야,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은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죠. 옆으로 이제 실제는 이게 다 밑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길게 박스가 주어지거든요. 박스는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떤 숫자로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은 현장에서 또 틀렸구나. 숨이 탁 막혀요.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접근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특별한 능력이 없으신 분은, 있으신 분을 한해서 푸시겠지만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가 여기 우리가 가이순전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다가 자신 있으면 하시되 이게 평소에도 잘 안 된다 그런 현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웬만하면은 스킵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 난이도 편차가 되게 커, 이 문제가. 그래도 이제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를 하나 예시로 든 거다.